일본 군사력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실 2000년대 초반 굉장히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대한 두려워하는, 경계하는 그런 시각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때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도 일본 국내에서 인정도 안 되고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해야 될 상황조차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일본이 한국을 침범하는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정작 일본이 본격적인 군사 대국화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국내에서 일본 군사력에 대한 분석이 별로 안 나옵니다. 주로 나오는 기사, 제가 받은 느낌은 그냥 배 아프다 정도입니다. 일본이 군사력을 키울 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전혀, 거의 제가 전혀라기보다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뭐 김정은만 쳐다보다가 보니까 그럴 정신이 없겠죠. 아니면 일본도 북한처럼 오직 평화만 지키는 나라니까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일본이 무력으로 우리에게 공격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해서 언급을 놨는지 관심을 안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일본이 2023년까지 프레데터 3, 프레데터 C, ABC 중에 C가 어벤져입니다. 다른 말로 어벤져라 불리는데, 어벤져는 사실 이게 무인 공격기입니다. 무인 탐색기 내지 무인 정찰기가 아닙니다. 무인 정찰기는 해상자위대가 가지고 있는 프레데터 B로 가디안이 이 정찰기, 말 그대로 정찰하는, 탐색하는 기능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프레데터 C, 어벤져는 이게 해상자위대 소속이 아닌 항공자위대 소속으로 무인 스텔스 무인 공격기입니다. 일본은 이 무인 공격기를 중국 군사력과 중국이 해군 함정을 남중국해에서 일본 쪽으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거나 북한이 공해상에서 석유 정제품을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받는 것을 경계 감시하기 위해서 어벤져를 도입한다라고 했는데, 이 어벤져는 엄밀하게 해상자위대 소속될 무기가 아니에요. 이 공격무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와가 전수방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일본의 얘기고, 상식적으로 항공자위대에 소속이 되어야 될 무기체계로서 스텔스 기능을 가지면서 공격 기능을 가졌으면 이건 방어무기는 아닙니다. 공격무기예요. 일본이 최근에 들어서, 물론 방위비는 크게 안 늘었어요. 우리가 한 80년대만 해도 일본 방위비가 우리 방위비의 거의 4.5배가 됐습니다. 우리 국방비에.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 국방비와 일본 방위비가 액수에는 거의 차이가 안 나요. 우리가 한 48조, 일본이 54조입니다. 뭐 거의 같다고 봐야 됩니다. 아직도 일본은 국가 GNP의 1% 이하의 방위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얼마나 방위비를 효율적으로 쓰느냐를 보면은 투사 능력, 미사일 능력, 공격 능력에 많은 전력을 집중적으로 전력을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GFP라고 해서 글로벌 파이어 파워 해서 세계 군사력, 세계 화력을 만들어내는, 세계 화력을 편집하고 있는 데서, 발간하는 데서 보면은 해마다 숫자가 나와요. 세계에서 군사력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그게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기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군사력
이 순위상으로 보면 우리보다 훨씬 아래예요. 그렇지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비대칭 전력 WMD 생화학무기, 즉 생화학무기 핵 미사일은 우리의 재래식 군사력, 북한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우위인 재래식 군사력을 거의 무능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군사력 순위로 보면 우리가 북한보다도 더 위의 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객관적으로 객관적이라는 게 경제라든가 인구 규모라든가 좀 객관적인 데이터, 이게 방위비 액수라든가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나라 국토 크기라든가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유일하게 이 군사력 순위를 내놓는 게 GFP입니다. GFP에 의하면 2016년 한국이 7위, 일본이 8위. 2016년, 2017년 일본이 7위, 한국이 11위. 다시 2018년 한국이 7위, 일본이 8위인데 전 이거 거의 의미 없다고 봅니다. 우리 방위력을 두고, 우리 군사력을 두고 일본과 대항을 한다. 일본은 육군이 별로 필요 없으니까 육군은 숫자도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습니다. 그리고 자위대 전체 숫자 합쳐야 정원을 완전히 채웠을 때 24만이에요. 우리는 거의 2.5배입니다. 60만이 넘습니다. 해군력, 공군력 숫자는 우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육군 사이즈는 우리의 거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일본이란 국가는 육군력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처럼. 우리는 북쪽의 위험 때문에, 공격 위협 때문에 이때까지 육군에 가장 집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스갯소리로 국방부를 안 하고 육방부를 하는 이유도 육군 숫자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섬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져야 될 가장 강력한 군사력은 바로 해군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국경을 넘어서 멀리 갈 수 있는, 더구나 남중국해 같은 것을 꼭 지켜야 되는 일본. 해상교통로가 지나가니까 자기들의 무역선이 지나가는 거야. 자기의 경제적 젖줄이 거기에 연결되는, 거리로 지나가야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데 실어다 오고 실어다 나르고. 그러려면 해군력과 공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해군력하고 공군력을 비교하면은 우리가 일본을 우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력 의지예요. 우리 대한민국 지금 군사력 의지가 있습니까? 이 정부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군대를 좀비화시키고 군대를 사기를 떨어뜨리고 군이 적의 개념이 없도록 남아있도록 만든 게 이 정부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본은 다릅니다. 일본의 꿈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본의 꿈은 1945년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해군력으로 아시아를 제패하고 더 나아가서 세계 최강의 해군력이 되고 싶었던 일본, 그리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물론 일본이 해군력을 키운 것은 자원이 전혀 없는 국가로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군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해군력을 키웠지만, 설사 자원 확보가 수월해진다 치더라도 그 자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의 1대1로에도 일본이 끼겠다고 하고, 중국이 투자하는데 자기들도 투자하겠다 하는 거고, 특히 1대1로에서 동남아 지역에 있어서 중국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일본도 끼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타일랜드에 있어가지고 일종의 새마을 비슷한, 운동 비슷한 새로운 도시 건설하는데 일본도 같이 낀다고 하는 겁니다. 다 지역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자원 확보할 수 있는 식민지, 자원 식민지를 찾는데 중국과 경쟁하겠다는 겁니다. 일본의 꿈은 군사력 강국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최소한 중국에 맞설 정도의 군사력 강국으로 되돌아갑니다. 두 번째, 일본몽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일 안보동맹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일본의
안보 군사력을 갖는 것입니다. 일본이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은 것은 살기 위해서요. 1945년 2차 세계대전에서 참패를 당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메가드 장군이 동경에서 총사령부를 만들면서 일본 너희들은 이제부터 전쟁할 생각 절대 하지 마. 그리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력을 절대 가지면 안 돼. 그래서 헌법부터 바꿀 거야. 집단 자위권도 갖지 마. 헌법 구조 1항 2항에 너희들은 전쟁해서도 안 된다. 둘째, 전쟁할 수 있는 전투력을 가져서도 안 된다 했어요. 근데 최근 일본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일본 국내에서 풀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국의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어느 정도 눈 감아주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인도와 일본과 대만과 영국과 프랑스와 뉴질랜드와 호주가 힘을 합쳐 중국을 에워싸고 남중국해에서 교전이 있을 경우에도 이 국가들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에 힘입어 일본은 군사력을 증강시키면서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활동을 하는 반면 미일 동맹, 일본으로서 미일 동맹을 지키는 가장 큰 이유는 냉전 때는 소련의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미국의 국가 전략에 동참하면서 일본으로서는 자기들의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것이었지만 냉전이 와해되고 난 뒤에 소련의 공산주의 확산의 위협이 없어지고 난 뒤에 일본의 미일동맹 유지의 가장 큰 목적은 해상교통로 안전 확보입니다. 서태평양 사령부, 지금은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이름을 올해 1월 1일부터 미국이 바꾸었습니다. 그것의 가장 큰 임무가 서태평양에 있어서 플러스 인도양에 있어서 미국의 전략기지와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같이 협력해서 지키는 겁니다. 일본도 그 명분에 절대적으로 동참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끈끈한 과거 어느 때보다 역사적으로 가장 가까운 미일, 가장 강한 미일 안보동맹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본의 내심에서 자리 잡고 있는 깊은 마음에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1900년대 초반처럼 미국의 힘을 입지 않고 일본이 독자적으로 해군력 강대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최악의 경우 미국이 일본과 결별하더라도 일본은 중국과 맞설 수 있는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 일본몽입니다. 일본의 꿈이에요. 궁극적인 국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최근 일본이 중국의 1대1로에 참여하겠다는데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지켜보는 이유가 그것이 일본으로 하여금 자원 확보의 하나의 길이 되고 노동력 확보의 하나의 방법이 된다면은 일본은 구태의 해군력을 키워서 1945년 이전으로 되돌아갈 야심은 갖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끊으면서 홀로 서기를 안 할 거다. 홀로 서기를 하더라도 평화로운 일본으로 남을 거다. 이 기대를 하기 때문에 중국이 1대1로에 관심을 보이는 일본에 대해서 내놓고 견제를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2000년대 초반 1990년대 말 저도 연구소 생활을 해봤지만 일본 실장도 했습니다만 많은 논문들이나 페이퍼들이 일본의 군사 강대국화 군사력 부활에 대해 경계하는 페이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본의 군사력이 지금 훨씬 더 커지고 있고, 일본의 군사훈련, 집단자위권 풀어주고, 무기 수출 금지 3원칙 풀어주고, 자체 내에 무기 생산이 가능하고, 무기를 파는 것까지 독자적인 무기 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도, 원래 일본이 베트남과 함께 남중국해를 함께 지나가는 훈련까지 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말은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항해의 자유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남중국해에서 무슨 교전이 있거나 충돌이 있을 경우에 일본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해 본 겁니다. 일본 내심은 중국과 전쟁할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넘어서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미국과 손을 잡지 않고 일본 혼자서라도 독자적인 해군 강국으로서 중국을 견제할 수준까지는 군사력을 갖자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고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그럼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위협할 이유도 없고 한국과 전쟁할 가능성은 없겠네. 직접 한국에 대해서 함선을 끌고 와서 포를 쏠고 미사일을 날리는 일은 그 가능성은 줄어들었다 손치더라도 일본과의 관계가 나빠지면은 우리는 바로 우리의 경제의 젖줄인 해상교통로에 치명타를 받게 됩니다. 우리도 국가 GNP의 60% 이상을 무역에 의해 먹고 사는 나라예요. 해상교통로, 다시 말하면 물건을 실어서 갖다 나르고 팔고 사고 하는 그 길이 막혀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해상교통로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 해상교통로를 지금 지켜주는 일이 우리는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덜 쏘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 우리가 필요로 한 해상교통로, 인천항에서 출발해서 부산에서 출발해서 말라카 해협을 지나 인도양을 지나 페르시아만으로 가는 이 해상교통로를 그들이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우리가 일본과의 수가 틀어진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수 틀어지면 우리는 중국에 가 붙을까요? 지금 워싱턴이 걱정하는 것은 미북 관계가 아니라 한미 관계가 더 큰 문제라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미 관계는 고무줄과 같은 관계라고 미국에서 흔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당겼다가 적당하게 낮췄다가 팽창과 완화를, 긴장과 협력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되는데 워싱턴이 보는 지금 한국 고무줄이 너무 늘었다는 겁니다. 다시 이 관성에서 적당하게 늘어야 고무줄이 다시 팽팽하게 돌아가는데 너무 늘었기 때문에 너무 땡겨서 늘어났는데 이 땡긴 게 반대 방향으로 땡겼다는 거. 어느 방향? 북한 쪽으로. 이런 상황에서 남중국해에 어떤 문제가 벌어진다. 한미관계? 영원히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애인으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잘해야 상대방도 내 진심을 읽고 잘해줄 거 아닙니까? 계속 튕기고 엉뚱한 짓하고 반대짓하고 고자질하고 배신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데 뭐가 답답해? 미국이 한국에게 짝사랑을 계속할까요? 미국이 불편해하면은 일본이 우리를 도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일본 군사력 증강에 대해서 우리 군사력이 직접적으로 맞서서 전쟁할 준비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강대국에 의해 둘러싸인 정말 강대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가장 많이 가진, 합법적으로 가진 5개국 중에서 그것도 가장 많이 가진 3개국에 의해 둘러싸이는 게 한국이에요. 그리고 일본이고, 그러나 일본은 핵 개발을 바로 할 수 있는 잠재력과 기술과 물질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일본은 홀로 쓰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그러면 일본이 홀로 써서 필요에 의해서 미국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제가 지금 하는 시나리오가 택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중국과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이가 미국과의 관계보다 더 가까워지거나 거의 일본이 가운데 정도에 서서 등거리로 중국과 미국을 유지하고 있다는데,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속된 말로 찍힌 우리가 중국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어정쩡한 입장에 서 있는 한국, 혹은 설사 중국하고 가까워진다 손치더라도 미국이 볼 때 한국이 탐탁지 않다고, 미국과 일본이 볼 때 탐탁지 않은 한국으로 남아있을 경우에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나요? 일본처럼 끊임없이 치밀하게 준비하며 중국에 맞대응하고, 나아가서는 언젠가는 필요에 의해서 혹은 불가피하게라도 미국과 결별해야 될더라도 홀로 쓰겠다라는 일본, 우리의 대응 방법은 뭡니까? 최소한 그런 국가와는 각은 안 세워야 돼요. 대결은 안 해야 돼요. 지금 국내 강제징용 판결 결과로 징용당한 수천 명이 집단 소송을 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를 기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일본은 한국이 과연 국가로 인정해야 될 나라인가, 국가라고 인정할 수 있는 존재인가까지 나서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개인이 아니고 어느 한 이 반한 감정, 혐한 감정을 가진 학자나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일본 정부의 주요 정치가, 행정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베가 그 말을 뱉어내지 않았을 뿐이지 아베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칠어지고 끌끄러워지고 불편해지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협력이에요. 일본을 군사대국화 될까봐 그렇게 두려워하던 많은 논문들, 페이퍼들이 나올 때는 도리어 일본과의 정보 협력도 꽤 잘 이루어졌고 공동훈련도 잘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일본과의 관계가 이명박 대통령 때 군사정보기술협정 이후에 날 만들어 놓은 것과 지금도까지 난리를 치고, 그 후 일본과에 있어서 또 박근혜 대통령 때의 위안부 문제 겨우 봉합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 정부에 와서 그런 해결되지 않는 불편한 감정을 좀 더 둥글게 하고 순화하면서 일본과 군사협력을 할 길을 찾는 게 아니라 강제징용 문제까지 지금 들고 나와서, 저는 강제징용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해줘야 돼요. 당연히 해줘야 돼요. 누가? 우리 국가가 해줘야 돼요. 65년 그때 합의서를 가지고 지금 그건 국가 간에 합의한 내용 가지고 국내에서 개인이 그 국가 간의 합의를 가지고 옳다 그러다는 하는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울타리를 쳐주고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미국과의 어떤 합의를 했는데 그게 개인의 이익이 미국과의 한국과의 합의한 내용과 맞지 않다고 계속 재판을 걸면 이 정부가
그 재판을 받아들여서 한미동맹의 위해가 가는 판결을 내리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국가관계를 끝내야 되겠습니까? 국가관계의 협정을 혹은 조약을 끝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동맹관계를 완전히 파손시키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해. 일본이 새로운 무기를 살 때마다 기사가 나요. 근데 그 기사 내용을 읽으면 도대체 국방부가 이런 걸 읽거나 혹은 그게 상응하는 우리 군사훈련이 있다든가 상응하는 군사무기체계가 있다든가 운용해본 경험이 있다든가 방향을 제시한다든가 하나도 없고 객관적인 성능 분석이나 그 다음 물론 그 기사를 쓰는 사람의 의도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흐르는 논조를 보면 그냥 배 아픈 거예요. 배 아파. 야들은 이런 걸 갖는데 대부분 군사 무기 기술, 무기 관련된 거는 유용은 군사 전문 기자가 제일 많이 씁니다. 그분이 개인적으로 배 아파하는 의도로 쓴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군의 입장, 그리고 국가의 태도. 야, 일본 놈들 너희들이 그런 무기를 가져. 군사 대국화 하려고 하는구나. 배 아파 죽겠다. 전마들 또 우리 잡아먹으려고 하는구나. 그걸 잡아먹을지도 몰라요. 대응 체제가 없어. 갈수록 대응을 못하면 협력이라 해야 되는데 대응도 없고 협력도 없어. 점점 더 외교, 정치, 군사에서까지 어려운 위치와 대척점만 점점 더 만드는 겁니다. 군사 외교도 없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영원한 동맹국으로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일본 36년에 대해서 이빨은 갈고 있으면서 독일 속담에서처럼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마라. Forgive but forget. Forgive but don't forget. 용서해라 그러나 잊지 말란데 우리는 잊기는 하고 용서는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말라는 것은 과거는 과거지만 미래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명심하고 있으면서 대응체제를 만들어라는 건데 우리는 과거 거는 잊지 못하면서 미래에 대한 대응체제는 전혀 안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맨날 과거 것만 물고 늘어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길은 절대 찾지 않고 군사력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다가는요. 언젠가 제가 스왑도 얘기했죠. 통화 스왑 얘기도 했는데 2015년에 완료된 통화 스왑 지금 재계약 안 해주고 있어요. 일본이. 그거 뭐 별거 아니라고요. 글쎄 옳시다. 한국이 경제 위기가 오면 97년처럼 일본이 또 특별 인출권을 동원해서 도와줄까요? 우리가 난관에 처할 때에 해상교통로를 지키겠다고 일본이 나서줄까요? 미국이 일본과의 관계를 끊을 때에 혹은 멀어질 때 일본이 앞장서서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지 않더라도 일본 군사력으로 한국을 보호해 주겠다고 나설까요? 그건 혼자 wishful thinking이에요. 모든 국가는 자기 생존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고 그것을 최우선 순위로 합니다. 한 가족에서도 같이 물에 빠졌을 때 내부터 살려고 하는 게 인간의 인지상정인데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배 아파하지 말고 일본과 군사훈련, 군사공동협력을 통해서 협력 능력을 키우든지 아니면 우리도 군사력을 쓸데없이 47조, 48조를 쓰면서 일본처럼 치밀한 군사 계획도 없이 마치 이 정부가 일자리 만든다고 혹은 복지 예산으로 무슨 낙엽 날리듯이 지폐 조각을 날리면서 저 원래 세금 나온 거 보니 기절 촛불하게 했어요.
제가 현역 국회의원 할 때도 이런 세금 낸 적이 없어요. 의료보험도 마찬가지고. 그때 비해서 수입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줄어들었는데도. 근데 장하성 실장은 국민한테 세금 거두어서 다시 세금 논아주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이것이 국가가 할 일이라 했습니다. 아이 참. 우리 위상을 제대로 찾아야 됩니다. 우리 위치를. 어떻게 이렇게 태평성대인지 모르겠어요.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아무도 위기 시에는 우리의 안보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정부 부처의 사람들 듣겠어요? 좌파들이 듣겠어요? 오늘 친일 내용을 얘기한 것도 아닌데 또 물고 늘어지겠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 제가 마치면서 얘기를 하는데 생각났습니다. 방금 거의 제가 사실은 유튜브에 댓글이 좀 상식 이하의 댓글이 들어서 별로 안 읽습니다만은 그 홍길동이라는 대도 안 했는 필명을 쓰는 인간, 자기 본명 좀 쓰고 이제 입 아플 때도 안 됐어요. 욕 좀 그만하고 좀 사라져 주세요. 아니면 내가 신고할 겁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나무 집에 앞마당에 나무 집 안방에 들어와서 똥 싸지 말라고요. 예? 저는 성인군자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방원정님. 정신병자인데 제 방이 정신병원은 아니잖아요.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은정님. 네. 그 밥 먹고 할 짓이 없어 그런 짓 하는 모양인데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고 끝내겠습니다. 자꾸 잔소리 같습니다만은. 남에게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것 가지고 자기가 그 순간에 쾌감을 느낄지 몰라도 그게 뭘 말하는가 하면 그 사람 자신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남한테 잘해주고 아픈 사람 없습니다. 마음이나 몸이 아픈 사람 없어요. 그 욕한다고 자기 인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쓰레기 되는 거예요. 배문현씨 알겠습니다. 예, 주희정님 알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좋아요, 저희 패치님들 그리고 유튜브 친구분들 시청자님 애청해 주시는 분들 많은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